안녕하십니까, 문화쿤의 카쇼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벌써 2021년에 출고가 돼서 2023년이 됐네요. 그래서 2023년형 스타리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관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 바람이 횡풍이 불었을 때 횡풍 제어를 한다는 그런 게 하나 추가가 됐을 뿐이고요. 뭐 7인승서부터 2인승, 그 다음에 3인승, 5인승, 그 다음에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나옵니다. 대부분이 보면 아마 7인승이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리아 외관부터 실내까지, 그리고 주행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우주선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눈에 많이 익다 보니까 아주 뭐 그렇게 모양이 나빠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헤드라이트 위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밑에 지금 그 전조등 헤드라이트가 2개씩 해서 3열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안에 반사경 같은 것도 보면 크리스탈처럼 돼 있어서 아주 뭐 이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보면 이제 뭐 보통 전방 카메라가 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 디젤이다 보니까 지금 그 라디에이터 안쪽으로 보면은 라디에이터하고 콘덴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터보 차저에서 필요한 인터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면부에 보면 이 차가 현대에서 요즘 나오는 차들이 전부 이제 호라이즌 램프라고 그래서 이 가로형 DRL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뭐 이렇게 앞에 좀 스타렉스 같은 건 좀 앞으로 더 나왔었는데, 좀 스타렉스는 좀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오면 이게 차고가 굉장히 좀 높아서, 실내를 이따가 분석을 해보겠지만 실내에서도 굉장히 그 편안한 그런 그 거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턴 시그널 램프 또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앞쪽과 옆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삼각창이 여기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유리가 사실 굉장히 이 차고가 있다 보니까 이 내렸을 때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면에 보면 이게 이제 슬라이딩 되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좀 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편리하게, 그전에는 이제 이게 도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옆으로 미는데 좀 그 힘이 들고 그랬었는데, 버튼으로 그냥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뭐 아주 좋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이 스타리아가 뒤쪽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전면부보다는 후면부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턴 시그널이 지금 현재 이 하단부에 있고, 제동을 하게 되면 이쪽 부위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동등이 좀 들어오고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백도어를 열게 되면 요 밑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열면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고, 다시 누르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 번호판 등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륜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AWD 또 4WD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H라는 게 현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4바퀴의 그 구동을 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H트랙이다. 그래서 이제 4륜 구동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디젤이거든요. 그래서 2200cc 디젤이고, 디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출력이 LPG 3.5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토크가 3500cc LPG보다는 토크가 훨씬 더 커요. 커먼 레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업으로 분사를 시켜서
유해 배출가스를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엔진이 되겠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AGM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80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의 그 전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SOC라고 해서 이제 충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저 센서가 되겠고요. 2023년식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게 2021년도에 출고가 되기 시작을 해서 2023년형으로 출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2023년형에 들어간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횡방향으로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차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횡방향을 제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제동 바퀴를 작동을 시켜서 그런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을 좀 최소화시켰다는 그런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형에는 한번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뭐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이제 도어를 유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도어를 잠글거나 열거나 잠글 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폴딩, 이렇게 유리가 잡히거나 또는 유리가 펴지게 되는 거, 그리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아웃사이드 미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디오가 이제 보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스라고 러블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여기 안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 위치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사실 이게 약간 차고도 좀 높기 때문에 타거나 그럴 때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발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면 아주 시야가 널찍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계기판이 좀 차의 크기에 비해서 좀 앙증맞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핸들 열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동 끄는 거를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정지했을 때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위치도 있는데, 요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번 눌렀을 때는 그런 기능이 계속 시동이 안 꺼지고 그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불쾌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뭐 연비가 절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기능들은 좀 이 버튼을 통해서, 여기 이제 사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고, 전자 파킹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TCS 오프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요 버튼은 사실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했을 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고요. 보통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대부분 이제 4단계를 놓고 다니시는 것이 뭐 좀 편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그 다음에 후진, 그 다음에 중립, 드라이브. 요거는 그래도 여기에 이 공간들이 넓게 쓸 수 있어서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상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튼식 시동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이게 앞쪽으로 벌쩍 튀어나와서 이게 좀 뭔가 걸리적거린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툭 튀져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밑에는 USB나 그 다음에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스타리아라고 여기 쫙 글씨가 아주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조수석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큰 차다 보니까, 이게 이제 7인승 차거든요. 그래서 7인승이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하거나 가족 단위로 어디 놀러 갈 때는 뭐 아주 7인승이면 저는 뭐 아주 땡큐죠. 예.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 이제 버튼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노말이냐 아니면 에코냐 아니면 스포츠냐, 길게 누르면 이제 스마트로 이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 카메라가 이제 보이도록 되어 있고, 조수석 쪽에 이제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쪽에는 운전석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쪽에 온도 조절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뒤쪽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음량을 키우거나 또는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 하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할 때는 여기 있는 버튼으로. 근데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뭐 버튼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클래식하고 좋긴 한데, 터치식은 이렇게 잘 읽지 않아서 좀 약간 거부감이 좀 없잖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조그만 버튼처럼 생겨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이 화면을 전체를 초기화 시킬 땐 요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화면이 정지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리셋 시킬 때는 여기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 누르시면 다시 리셋돼서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상 스위치 밑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뒷자리에 사람이 시트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불이 시트벨트를 맸는지,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5자리, 그 다음에 앞에 2자리 7인승이니까 그러니까 2자리는 옆에 보면은 시트벨트 맸는지 안 맸는지 알 수 있지만,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시트벨트 맸는지 안 맸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LPG 뭐 이런 차들이, 엔진들이 실내로 사실 엔진 소음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 이 디젤은 사실 이렇게 약간 둔탁한 음들이 실내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악셀과 페달을 이렇게 밟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지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어떤 바퀴가 지금 구동력 제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앞바퀴로 굴려가고, 그 다음에 사륜이 작용할 때는 뒷바퀴까지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 자동 8단하고 수동 6단이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변속기가 이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 버튼을 플러스를 누르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눌러서 변속단을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엔진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또는 뭐 증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패들 스위치들을 사용을 하면 뭐 변속의 어떤 단을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뒷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7인승이다 보니까 앞에 2인, 뒤에 2열에 2인, 그 다음에 제일 뒤에가 이제 3인 해가지고 7인승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중간에 3명이 앉도록 되어 있지 않고 2명이 앉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좀 넓게 되어 있고, 또 앞 1열하고 2열 간격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여기에 이제 220V에 200W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 터미널 이 컨센트를 사용을 하면 뭐 아주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타입에 충전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독립적으로 사실 통풍 시트나 아니면 열선 시트를 여기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폴딩이나 이렇게 폴딩이나 언폴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좀 높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끝이네요. 왜 이렇게 더 좀 뒤로 제껴줘야 되는데 요 정도가 끝이네요. 이거 좀 불편하겠네. 요거는 완전히 좀 제껴줬으면 좋겠는데.
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또 카메라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이제 뒤쪽에 뭐 사람의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앞에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요. 이게 또 주행 중에는 안 나와요. 주행 중에 좀 나오면 앞에 운전하면서 뒤쪽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카메라 만들어 놓고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뒤에 사람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주행 중에는 안 들어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뒤쪽으로 보면 3인명 이제 3명 뒤에 이제 맨 뒷자리에 타면 총 7명을 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뒷자리의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컵홀더라든지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해놨고요. 야,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도 뭐 이 정도 한 두세 개 주먹 두세 개 정도 들어가 있을 정도의 공간이니까, 뭐 7인승 정도 되면 뭐 이게 헤드룸도 굉장히 좀 크고 아주 높습니다. 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이제 주행 버튼, 변속 버튼을 누르고 주행을 한번, 역시 디젤이라 그런지 역시 소리는 안 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놔주는 게 좋긴 하네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원래 전기 너무 조용하니까 뭐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감이 좀, 이거는 이제 4륜 구동이다 보니까 앞에 악셀레터 페달을 밟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어느 바퀴에 구동력이 배분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앞쪽에 구동 배분이 좀 많이 되는 걸 램프를 통해 이 그래프를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력이 지금 각각의 바퀴들을 서로 다르게 동력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코너링을 한다든지 눈길을 간다든지 했을 땐 동력 배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 없으면 뒤쪽에는 동력 배분을 안 시키고 앞쪽에 구동 바퀴니까 앞쪽에만 지금 이렇게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이 전기차 타다가 이거 타니까 약간 그 급가속 했을 때 느낌은 좀 확 나가는 느낌은 조금 그러네요. 뭐 물론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계기판이 아담하니까 뭐 오히려 전방 시야는 굉장히 좋네요. 이게 약간 높은 상태에서 타는 것 같아 가지고 시야는 좀 굉장히 좀 좋고, 그 다음에 앞에 그 크러쉬 패드 간격이 넓다 보니까, 본네트하고 이 길이가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인체에 들어오는 충격은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좀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싶네. 이게 공간도 넓고 어디 장거리 가서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공간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노면으로부터 오는 그 충격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7인승인데 혼자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7명이 탔을 때의 그 서스펜션 설계하고 혼자 타고 갔을 때 서스펜션 설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전자적으로 전자제어 현가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계가 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설계 스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혼자 타고 가면 약간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차가 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제 아스팔트 길을 지금 제가 쭉 가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충격은 뭐 충분히 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실내하고 전면부, 후면부, 그 다음에 주행하는 것까지, 주행 성능까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은 문화쿤의 카쇼입니다. 감사합니다.